아니 그 얼마 전에 외신을 봤는데 우리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 얼굴을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본인 특유의 검지 가리키면서 화면 응시하는 포즈 있잖아요. 이게 2019년도에 어디 후원회 가서 찍은 사진이라는데 그때 사진을 무려 지금 6년째 유지하고 있다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한동훈? 그러니까 요 얘기를 좀 하자면 그게 그 포즈가 그 예전에 2차 세계대전 때 그 징병할 때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 미국의 모자 쓰고 약간 그거랑 포즈가 비슷해요. 원티드구나.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전형적인 나르시시즘의 이제 징후인데 그 나르시시즘과 정치인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아요. 아, 그래요? 기본적으로 정치인들이 약간의 나르시시즘 성향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막스 베버가 얘기한 뭐 소명으로서의 정치 이런 거는 이상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잘난 맛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연구도 많이 돼 있고. 네, 연구도 많이 돼 있고 그래서 한 달 전에 나왔던 논문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 대학이 이제 스위스 로잔 대학하고 최근에 연구를 하나 했는데 재밌다. 정치인들의 나르시시즘 그리고 사이코패스 그리고 마키아벨리즘 이거를 이제 한 90명의 정치인들을 이제 조사를 했대요.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뭐 프랑스의 마크롱, 뭐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 다 들어있네. 다 들어있어. 그러니까 다 들어있어. 한동훈을 뺐네. 근데 이 경향성이 강할수록 어떤 그 나라의 정서적 양극화가 심해진다. 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상당히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나르시시즘하고 사이코패스 경향이 하면 사이코패스는 남의 고통에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거. 나르시시즘은 지잘날란 맛에 사는 거 이런 거거든요. 최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마키아벨리즘의 좀 뭐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 기만, 조작술 막 이런 것까지 합쳐지면은 나라가 개판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치인을 우리가 뽑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윤석열도 나르시시즘이 매우 강한 그랬던 사람이었어요. 것 같아요. 네, 윤석열도. 윤석열도 헤드폰 압수해가지고 빨리 봐야 돼. 잠금화면이 뭘로 돼 있는지. 뭘로 돼 있는지 봐야 돼.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앞으로 우리 정치 제가 이름은 말을 못 하겠는데 지금 정치권에도 이런 사람들이 꽤 있다. 진짜요? 이준석이구나. 꽤 있어. 꽤. 의심돼. 말을 안 하겠어. 말을 안 하겠어. 꽤 있다. 엘모 의원. 신인규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예. 정치권에 오래 몸담았는데 실제로 잠금화면 같은 거를 가족 사진도 아니고 자연 사진도 아니고 내 사진으로 해온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선 저는 남의 폰을 잘 안 봅니다. 그래요? 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도 약간 나르시시즘 같은데. 네,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아까 우리 수산 씨랑 마찬가지로 뉴스 보느라 정신없는 세월을 보내왔기 때문에 남의 핸드폰까지 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무튼간에 이번 일을 준거로 삼아가지고 앞으로는 정치인을 만났을 때 꼭 휴대전화 잠금화면을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임기 이틀째인 이재명 대통령이 잠깐 구경 기전 뭘로 돼 있는데요? 저는 가족 사진이요. 가족을 또 사랑하는. 가족은 최수종으로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첫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중심에 두고 최선을 다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그 회의 도중에 어떤 말도 했냐면은 야 우리 좀 웃으면서 하자 이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의 의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아니 뭐 표정이 썩었나 보지 일단. 아니고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는 표정이 썩었는데 왜 썩을 수밖에 없느냐. 대부분이 지금 윤석열 정부 때 임명된 국무위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표가 수리된 사람은 박성재 그것도 굉장히 뒤에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상징적이고 이 사람들 중에 일부는 또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이제 이재명 대통령한테 잘 보여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여기에 오래 있고 싶지도 않은 이 복합 미묘한 감정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쫄았지 시키니까. 그러니까 보스가 새로 왔는데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라인업이 대박이더라. 라인업이 대박이야. 아니, 국무위원도 쟁쟁이의 국무위원인데 어. 이진숙에다가 그러니까 나도 그 얼굴 봤어. 네. 오세훈 앉아 있죠. 이완규 앉아 있지. 와 라인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아니 진짜. 그들하고 사실은 국무회의를 이재명 대통령이 한다는 생각을 전에 해봤는지 모르겠는데 막상 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의견도 내야 되는데 참 어떤 분위기일지 비공개이기 때문에 전부 다 못 보기 너무 아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오늘 내란 특검이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그 국무회의라는 게 사실은 그 내란과의 공모, 윤석열 내란 수계와의 공모 혐의로 이제 수사받아야 될 사람들 그 안에 일부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적과의 동침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 왜냐하면 그 국무회의장에서 불법 쿠데타를 형식적으로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 쿠데타 실패했으니까 결국에는 수사받아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국무회의장에
그 쿠데타를 통해서 제거하려고 했던 수거 대상이었던 분이 대통령이 돼서 돌아왔네.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늘의 이 상황은 역사적으로 정말 의미가 있는 좀 네. 사진이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좀 어색하니까 어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웃으면서 하자 이렇게 이야기는 좀 했던 것 같고, 일단 뭐 당분간은 이런 상황이 좀 유지될 수밖에 없는, 이게 인수위가 없는 정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요. 당분간 이제 국무회의는 열어야 되니까 오. 오늘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근데 오늘 제가 봤을 때 국무회의에서 처음 겪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은 상상해보면 매일 술 먹고 야 제일 좋은 게 뭐야 통과시켜 이랬을 텐데 이재명 대통령은 딱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보고 받겠다. 체크하겠다. 부처별로 체크. 체크하겠다. 현안 체크. 근데 체크인데 대통령께서 다 아셔. 그 얼마나 국무위원들이 부담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굉장히 피곤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방송이랑 비유를 하면은 어느 방송에 갔을 때 진행자가 혼자서 뭐 뉴스 소개랑 평론 다 해. 그리고 저한테는 뭐 뉴스 해봤자 하나 정도 물어봐. 그러면 공부 많이 안 해서 갈 거 아닙니까? 항상 3년을 그렇게 방송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호랑이 선생님이 온 거야. 근데 갑자기 진행자가 바뀌었어. 저한테 뉴스를 하나하나 이거는 계속 물어봐. 어떻게 된 상황인가요? 네. 그 뉴스가 있었나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오늘도 그런 비슷한 광경이 있지 않았을까 예측해 봅니다 저는. 근데 잠시만요. 왜 네. 댓글에 신인규 가발 너무 심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저 제 머리입니다 제 머리. 왜 가발을 하시는 거예요? 왜 내 머리인데 이거 뽑히지도 않는데. 저 제 머리입니다. 예, 수습 많이 없어졌지만 저 정정하고 제 머리입니다. 제 갑니다. 머리. 아니, 결국은 이런 국무회의를 향후에 이제 그 새로운 국무위원들, 장관들이 인선할 때까지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말의 책임감이라는 게 존재할지 너무 궁금하고 실제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꼬치꼬치 깨무는 대통령을 만났을 텐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할지 너무 궁금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그 공무원들의 책임의식을 또 얘기했나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그런 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실제 공무원들 얘기를 조금 제가 윤석열 정부 때부터 들어보면은 공직기강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전부터 무너졌어요. 아, 해이해졌구나. 예, 해이해진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그게 이제 리더의 어떤 스타일이란 게 굉장히 중요한데 책임지지 않는 리더십이 결국은 공무원들을 일을 안 하게 만들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뭔가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이렇게 보고를 해. 그러면 이게 잘 풀리면 좋은데 장관이 보고를 해서 이게 잘 풀리면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 그러면은 윤석열은 경로부터 했잖아요, 사실은. 이제 대표적인 게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이거는 지가 보고를, 죄송합니다. 윤석열 자신이 보고를 받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발표했는데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장관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게 정권 초기에 한 1년간 몇 번이 반복되면서 이미 공무원들이 상당수가 시키는 거 아니면은 일을 안 하게 된 게 1년, 2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게다가 비상계엄까지 터지면서 이제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상 그냥 최소한의 유지 기능만 하고 공무원들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뭐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는데 그러니까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는 기강을 잡아야 되는데 기강을 잡는데 제일 빠른 방법은 뭐냐? 장관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장관을 높은 사람을 닥달하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처에 네. 가장 센 사람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긴장감을 확 넣어야지 뭐가 됐든 아직 뭐 그냥 국정 기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기조는 있지만은 구체적인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지만은 이미 너희들 이제 긴장 좀 하고 일 좀 해라 정권 바뀌었어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에서 하면서 이제 좀 웃어라라고 했는데 웃으면 이빨 보이네. 약간 이런 느낌. 먼저 보고 시키는 거 아니에요? 먼저 보고 깨려고. 아니 근데 저는 윤석열 정부는 공직기강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 게 이 정부는 공직기강이 애초에 없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무너진 게 아니라. 건의사랑이 있었지. 공직기강 대신에 건의사랑. 글로 다 보고가 들어가고 사진 예쁘게 찍히고 뭐 이런 예. 게 있었던 거 아닌가 싶고 전 이번에 가장 기가 찼던 게 뭐냐면요. 윤석열 정권은 한 게 없잖아요. 왜 대통령 자체가 하고 싶은 게 없는 사람이 그냥 반 이재명으로 된 사람이니까 일단 내용은 없는데 저는 더 놀랐던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무덤 같다는 말. 왔는데 펜 한 자루 없어. 컴퓨터 다 들고 가. 뭐 프린터도 팔아먹었는지 없어. 집으로 갖고 온 잉크도 없어. 아니 저는 왜 놀랬냐면 저는 법무관 생활을 공공기관에서 3년을 했거든요. 그렇죠. 제가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네. 분출 있잖아요. 컴퓨터가 오잖아요. 컴퓨터도 되게 안 바꿔줘요. 한 7년, 8년 돼야 바꿔주는데 맞습니다. 하나 들어올 때 1년 번호 다 찍혀서 들어오고 나갈 때 또 다 찍혀서 나갑니다. 그렇죠. 근데 하물며 공공기관도 그러한데 대통령실 모든 정보를 다 취합하고 대한민국의 심장부에서
어떻게 컴퓨터나 이런 게 다 없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서 한 거기 때문에 증거인멸 아니면 이거 업무방해거든요. 이거 이제 공무집행 방해. 이거 수사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심각한 네. 겁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러니까 이런 불비한 상황 속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처음으로 행정명령을 어젯밤에 내렸는데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라. 그리고 바로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오후 7시 반에 첫 번째 회의를 소집해가지고 진행을 해버립니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엄중한 상황이에요. 저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1997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그때 정말로 나라가 거의 넘어갈 뻔했잖아요. 근데 그때 그렇다고 정치가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어요. 경제는 불안했는데 그리고 2017년에 이제 처음에 박근혜가 탄핵됐을 때 그때는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때는 뭐 정치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도 맞아요. 나오고 네. 굉장히 어수선한 분위기였는데 근데 지금은 거의 복합 위기다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정치도 굉장히 어렵고 경제도 어렵고 이런 적이 없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대한민국이 이런 적이 없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비상경제 TF는 굉장히 뭐 실질적으로도 이제 일을 할 텐데 굉장히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것도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회복, 경제 회복, 성장을 얘기를 하면서 통합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있어서 상징적인 조치가 일단은 일단 이제 최소한의 이제 다시 2차 추경을 해가지고 좀 더 많은 이제 내란 회복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면서 이 회복을 위한 첫 단추를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간에 지체할 시간이 없다. 우리는 지금 여유가 없다. 그래서 이거를 하자마자 바로바로 회의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네. 하겠다라는 그런 시그널들을 지금 앞에 국무회의라든지 이런 거에서 계속 보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빠르게 이제 민심을 반영을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정책 구상을 하고 있는지 봤더니 어제 회의에서 TF 구성원들이 다양한 부처와 다양한 직급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개인 전화번호를 알려주면서 언제든지 나한테 전화해서 오. 정책 건의를 해달라 이재명 이렇게 대통령이. 말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큰 위기 상황인데 제가 단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느 큰 기업이 있는데 큰 기업 뭐 예를 들면 직원 한 1000명 이상의 대기업이 있는데 3년 동안 만약에 의사결정권자가 술만 먹었다. 그리고 아내 사랑으로 자리를 거의 있으나마나 했다. 네. 그러다가 그 기업을 팔아먹으려다가 진압됐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3년을 그랬다고 치면. 근데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딱 그랬던 거거든요. 자기들 이권이나 해먹고 자기들 사람 챙겨주고 이러면서 완전히 나라가 망가져 왔던 상황에서 원래 대한민국은 또 노인 빈곤율이 높고요. 또 지금 가운데 있는 세대들 뭐 가장들 예를 들면 뭐 한 30대, 40대, 50대 이분들은 샌드위치가 돼서 어렵고 돈 벌면 남는 게 없고 또 젊은 세대들은 취업해도 일자리가 없어서 갈 데가 없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3년 가까이를 놀았으니 이게 얼마나 나라가 지금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굉장히 정말 이거는 보고 받아보면 정말 한숨만 나올 것 같아요. 네. 정말 세밀하게 살펴다 보면 그러니까 뭐 장관들이 됐든 누가 됐든 지금은 너무나도 큰 위기 상황이니까 정말 다 같이 모여서 네. 불부터 끄자. 지금 딱 이 상황에서 아마 비상경제 TF를 꺼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 정말로. 야. 심각한 상황. 아까 말했던 방법론 중에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고 언제든지 누구든 간에 전화하라고 한다는 거는 뭐 여러 관점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장관이나 차관이면은 약간 좀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군대로 굳이 따지자면은 사단장이 이제 일반 1병, 2병 뭐 병사들한테 야 나한테 문자 보내 괜찮아. 그럼 이게 실제 보내는 사람은 그렇게 너무 많이 이게 문자가 쇄도해도 사실 대통령이 언제 그거 다 보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실제 보내는 사람은 없는데 가끔 가다가 실제 보낼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장차관들은 사실 좀 피곤한 거지. 아, 이게 그렇죠. 왜냐면 네. 그 장차관들은 아마 야 왜 개통을 무시하고 대통령한테 직접 해라고 질책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것들이 이런 아이디어가 평소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데에 대한 문책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이게 그렇죠. 처음 나온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게 실제 아이디어가 얼마나 올지를 모르겠으나 네. 긴장감을 확 불어넣는 거. 공직사회. 그리고 이게 이재명 시장 시절에 성남 시장 시절에 이런 류의 비슷한 것들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해요. 저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기강을 좀 바로잡는 방식으로 많이 사용했다고 하더라고요. 곽수환 씨 같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상사가 네. 이렇게 전화번호를 주면서 말단 뭐 대리나 사원한테 언제든지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달라. 특히나 우리 부서 운영, 회사 운영을 위해서. 그럼 어떤 느낌 들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괜찮은 한 수라고 느껴지는 게 윤석열이 이렇게 지시했으면은 네. 너무 좋았을 것 같아. 왜냐? 아. 저 사람한테 달콤한 그냥 네거티브적인 탄압적인 정책 하나 쓱 들어가면은 예쁨 받겠다. 편하잖아요, 쉽고 그렇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한 것 자체는 정말 많이 고민되고 정말 좋은 제안이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을까? 검토 다 해보고.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잘 돌아갈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네. 그런 의미에서 아마도 이제 이런 전화번호를 알려준 행위들이 유의미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리더가 누구냐가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리더가 술만 먹느냐, 일을 좋아하느냐. 그렇죠.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이게 작은 단독인데 제가 좀 취재한 게 좀 있습니다. 오, 오늘 좋아. 오후 2시에 무슨 회의가 있었냐면은 안전 치안 점검 회의라는 게 있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시도지사들 기초단체장들 불러놓고 그리고 중앙부처도 참여를 했는데 결국 이게 뭐냐 오늘 논의 주제는 여름철 풍수외화 폭염 대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민방위복 알고 계시죠? 민방위복. 민방위복 알죠? 재난 때 입는. 네, 재난 때 입는 그 옷 잠바 점퍼. 노란색. 네, 문재인 정부 때 무슨 색깔이었죠? 노란색이었다가 그렇죠. 지금 초록색으로 네. 바뀌었네. 윤석열 정부 때 이제 그 찐청색, 녹색으로 녹색. 바뀌었는데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색을 입고 왔대. 근데 좌중에는 노란색도 있고 녹색도 있었던 거야. 잠바 못 받았어. 그러면서 이제 그 모습을 본 이재명 대통령이 슬쩍 웃더니 뭐 다음번부터도 혼용해서 입으세요라고 말을 했는데 회의가 끝난 공무원들의 마음가짐은 아차 싶은 거야. 녹색들은 다 지금 노란색 입고 갔어야 되는데 다음 회의 때는 아마도 노란색 통일이 될 것이다. 다음 회의 때까지 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근데 다음 회의 그러니까 저는 요 생각은 재밌다. 들어요. 그러니까 아유, 웃긴다. 이게 윤석열이 굳이 초록색으로 바꿔야 됐나?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은 뭐 이게 에피소드로 이제 나왔지만은 사실은 오랫동안 노란색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윤석열이 근데 초록색으로 함으로 인해서 혼선도 생기고 이게 예산 낭비예요. 그게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청와대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용산으로 맞아요. 이전하고 그러니까 하려고 한다라면 국민적 동의를 얻고 조금 더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너무 티를 내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윤석열이 꽂혀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 낭비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시겠지만은 그런 류의 전시적인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뭐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뭐를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런 식의 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하는 이런 방식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꼴이 오싹하다. 그러니까 이제 녹색 입고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 아니, 듣고 근데 선을 했겠어 간담이. 근데 다행인 게 제가 쭉 영상 한번 앞부분 인사하는 걸 돌려보니까 네. 반반 입었어요 보니까 녹색 반 노랑 네. 반인데 네. 다행히도 그저 시도지사 쪽들이 녹색을 많이 입고 왔네.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들이 지방선거 때 그때 많이 그러니까 이겼거든, 유정복 시장님은 보니까. 녹색 네. 입고 오셨네. 그러니까 약간 중앙부처 쪽이나 임명직들은 다 이미 정보 알고 네. 다 이제 갈아입고 온 것 같고 눈치 게임. 이제 시도지사 쪽은 뭐 우리는 녹색 한번 입고 가지 뭐 그래서 입고 오신 아니 것 그리고 같아요. 하나 더 이제 비공개 회의 때 나온 얘기를 제가 좀 전해드리면은 어떤 재밌어요. 상황이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그 우리 계곡 정리할 때 경기도지사 때였나요? 네, 계곡 그때 정비 이제 여러 사업. 가지 논쟁도 하고 이제 국민들 관점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를 했잖아요. 오늘도 이제 국민 관점에서의 제언을 하나 경찰에 내렸다고 하던데 국민들이 구급차가 삐뽀삐뽀해도 왜 안 비켜주는 줄 아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짜가 많으니까 신뢰가 없어서 그런 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해달라면서 계곡 시즌2 같은 얘기를 경찰에게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기억나는데 한 사람이 진짜 이제 응급차였는데 너 나 가라지라고 하면서 막았다가 그 사람 맞아요. 처벌된 경우도 네.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이 굉장히 많고 실제 이거를 가지고 뭐 긴급하게 이를테면 어디 교통을 뚫어야 된다니 이렇게 아직도 있다라는 게 적발이 되잖아요. 그럼 이거는 아주 소소한 문제예요, 사실은. 아주 소소한 문제일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 하나하나의 신뢰가 무너졌을 때 한국은 대표적으로 저신뢰 사회거든요. 그러니까요. 저신뢰 사회의 가장 큰 거는 사회적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하나를 다 우리가 맥락 속에서 신뢰를 하면은 이게 규정을 세세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이걸 하나하나 규정을 만든다라는 게 네. 굉장히 이제 그
이제 저신뢰 사이의 폐해인데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에 그거를 이제 저신뢰가 하루아침에 고신뢰가 되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 생각이 그 부분을 좀 지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회의석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는 얘기들은 지난 정부의 윤석열이 했던 얘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얘기들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아마도 공주에 계신 분들 정말 귀를 쫑긋 세우고 국민적 시각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크게 혼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근데 지금. 제가 네. 그냥 이건 추측인데 그 공무원들이 이제 국무회의 늘 배석해 왔던 늘공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장관들도 있지만은 좀 상당히 귀가 좀 호강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그 대통령의 연설 같은 거 우리가 많이 듣고 분석하잖아요. 윤석열 얘기는 분석할 게 없어요. 매일 똑같았던 얘기, 뭐 공산 전체주의 때려잡자, 뭐 매일 이 얘기밖에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들을 얘기를 해주니까 그게 좀 듣는 사람들도 좀 들으면서 공감도 되고 공무원들도 사람인데 마음이 뛰어야지 늘공들도 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리더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가 뭐 말로써 하는 거고 인센티브 주고 뭐 규제 주고 이런 걸로 이제 공무원들 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리더의 말이라는 게 얼마나 힘이 있고 권위가 실리느냐 이게 전 관건으로 저는 봅니다. 아, 구경 기자께서 얘기해주신 그 영상 제가 봤는데 네. 킬링 포인트가 하나 있긴 있네요. 몇 개 있어요. 그래요? 예. 이재명 대통령이 딱 들어오니까 그 서서 기다리는 사람 중에 당당하게 초록색을 입고 김서구 차관이 서 있거든요. 근데 보고 큰일 났네. 거기 법무부 돌아가서 거기 짜야 찾아와서 되겠다. 참아놓은 거기 때문에 정보가 안 갔나 보다. 야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연출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표정을 지금 박수환 씨가 뭔가 좀 캡처했는데 아이고. 김소구의 표정이 표정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김소구의 굉장히 표정. 적잖게 예. 당황한 모습이죠. 입술이 말려 들어갔네. 입술이 말립니다 지금. 입술이 침이 없네. 말라. 사라졌어 입술이. 눈, 코네. 눈, 코, 입인데 눈, 코만 있네 지금. 입술이 없네.